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삼국지에 기록된 마한 55개국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한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온감묘죠. 이게 나주 반남에서 발굴된 금동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여기도 마한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이 한의 강역을요, 대방, 이남, 사방, 사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강단사학에서는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 경상도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되겠죠. 대체적으로 경기, 충청, 전라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사방 이천리도 안 돼요. 이거 다 합쳐도 여기에다가 이 55개국을 다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방 사천리라고 하는 이 삼국지와 호환서 기록이 어, 틀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사설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산동반도, 하북성 일대에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요.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했어요. 이 대방을 그동안의 강단사학에서는 이 황해도라고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근데 동서는 바다를 한계로 삼고요.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천리쯤 된다라는 거잖아요. 마하는 함안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했다라는 것이고요. 삼국지의 국가수를 세어보면 55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막노국이 2개가 있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한반도에 모두 이 55개국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봐서 중복이라고 이렇게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병도 그 씨와 이 청간호 씨는 모두 한반도에다가 이 54개국을 비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만제국의 이름은요, 다수가 시종명이에요, 시종명. 그러니까 이건 고려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와 산동반도 하북성에 위치한 이 만 55개국은 디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 백제가 건국됐던 곳은요, 이 대방군 일대예요. 이 공손 탁 시대에 이게 그 공손 씨들이 이쪽 그 평주 일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이때 그 구태 백제가 건국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대방군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낙랑군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공손 씨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요동에서. 예, 마하는 그래서 이렇게 산동반도 남쪽으로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삼국지의 한의 그 55개국 명칭은요, 이렇게 쭉 일련 번호를 붙였어요. 1번부터 55번까지. 그래서 각 번호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 위치하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위치 비정 방법론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다 그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있잖아요. 한해 면적이 대방 이남 방사천리다. 라는 이 기록에 의거해서 과연 방사천리에 달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백도백과라든가 이게 뭐 각종 사료, 구글 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명, 뭐 시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삼국지 외인전에는요, 외인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한국을 거쳐가는데 구야 한국까지 7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방에서부터요, 구야 한국, 즉 가야죠, 가야. 김해까지가 7천여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황해도에서 이게
그 김해까지는 7천리는커녕 3천리도 안 되죠. 근데 이게 그 삼국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후한서 외인전에도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만 이게 대방에서 낙랑궁 변경으로 이게 그 출발 지점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같은 지점이죠. 두 번째는요. 마한제국의 명칭은 시족의 명칭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이족 모씨, 노씨, 색씨 이런 시족 명칭을 고려를 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라든가 시군 홈페이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사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문상의 유사성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청간의 씨의 그 1979년 그 연구와 비교 검토를 했어요. 청간의 씨는 이병도의 그 제자죠. 언론사에 있었는데 그 위치 비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정확했던 분석됩니다. 먼저 그 마한의 취소 월지국입니다. 월지국 14번에 해당해요. 백도백과에는요 유족, 우이, 한문이 다른 이 우이, 우씨, 우지 등으로 그 월지가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동이족의 한 지파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요. 산동반도에 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원은 그래서 산동성, 강소성 요 일대에서 기원전 5, 6천년경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하 남한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서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월시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이족이 바로 이 문제에 지금 이 산동반도에 기원한다는 거죠. 이 우이족이 바로 고조선이에요. 사고전서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요즘 최근에 중국 학자들은 이 우이가 산동에서 기원했지만 결국은 다 한반도로 다 이주해버렸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다 이주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삼국지의 월지국하고 후한서의 목지국이 나와요. 삼국지에는 월지국이라 했는데 왜 후한서에는 목지국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후한서의 법렵이 쓴 사서 이 후한서에는요 한조의 기록이 삼국지를 그냥 해석한 겁니다. 예,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이거 청관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월지국의 이 밑에다가 이 사월자 밑에 이 줄을 한자 딱 그어버리면 눈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지국이란 나라가 한반도에 있었을 리가 없다. 라는 기본 가설하에 목지국으로 바꾼 거예요. 청관우는 후한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요. 그러나 목지국을 신뢰한다. 놀라운 이제 선택적 역사 해석이죠. 그래서 목지국하고 미추국하고 발음이 유사하다 그러면서 인천으로 비정을 했어요. 근데 국토지리정보원의 그 한반도 지명 중에서요. 월지는 5개나 있는데 목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지라는 시족은 존재하는데 목지라는 시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고전서에서는 월지가 우위로서 고조선 세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월지 마하는 기원전 3세기 말 296년 BC 296년에 징계 공격으로 성립됐습니다. 북경 일대의 무종, 산용, 부경 이 세력들이 바로 월지 세력이에요. 한반도에는 나주, 반남, 영암, 해남 일대에 시종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월지는 한반도, 산동반도에 모두 존재하지만 목지는 없습니다. 자, 고조선 반기 시종국이 월지국이 됐는데요. 그 강역을 한번 살펴보면 월지국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안에서부터 이렇게 강진, 해남, 요즘 지명으로는 목포도 포함되고요. 나주, 반남에서부터 영암, 무안, 목포, 해남, 강진 이렇게
이쪽 지역을 망라하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명이 옛 지명이 북일시 북일종, 북이시 북이종, 송지시 송지종. 그래서 다 끝자가 시자하고 종자로 끝나죠. 이 시종은 바로 천부경의 그 제일 첫 구절이 일시무실, 그 다음에 맨 끝 구절이 일종무종일, 이게 대꾸가 서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 보면은 이 시종 그리고 이게 무종이죠. 그러니까 시종하고 무종 세력들은 이 천부경을 공유했던 동일한 세력이고 이 고조선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관련된 유물들이 이 화순 일대에서 아시다시피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이 바로 이 고조선 문명이고, 여기서 고조선의 대표 유물인 팔주령이 세트가 다 발굴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고조선의 시종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월지국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포상팔국 전쟁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라가라 전쟁이라고 그러죠. 포상팔국 전쟁을. 그래서 보라를 이련서사께서 발라, 즉 나주다라고 비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상팔국 전쟁을 수행했던 그 강대국이 바로 월지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요, 그 신공 49년조에 가라 칠국 정벌전쟁을 수행한 장군으로 목나근자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목나근자 장군이 목나근자 사산옥에 해가지고 가로 열고 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나근자는 백제 장군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백제는 바로 한성 10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로 만백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나근자는 3세기 초에 수군을 동원해 가지고 가야 정벌 전쟁을 총지휘했던 만백제 명장입니다. 아주 보감리 아파트형 부분의 맨 밑에 묻힌 분으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나오는 백제국입니다. 이 백제는 마지 백자죠. 종원 25사에서는 원조 비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삼국사기에는 원조가 세운 나라가 10제라고 했지 백제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뭐 비료가 이제 이 나라를 망치고 와가지고 백성들이 합류해서 백제라고 했다 그러는데, 이 어떻게 백제가 되겠습니까? 백가 백성인 건데. 백제국은 구태가 대방고지에 근무한 나라죠. 그래서 대방고지에 있었던 겁니다. 대방고지는 황해도가 아니라 북경 천진 동쪽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공손씨들이 거기에 이 황무지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 백제라는 나라를 세울 때 이제 고구려에서 3만호가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제 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황하가 천진 일대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토해내가지고 점차 그게 굳어지면서 이제 평야지대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게 구태 부여의 구태에게 공손탁이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제 백제가 이제 동의강국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있죠. 주소라든가 통전에 백제는 만에 속한 나라로 구태가 시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병도 청관우는 경기 광주, 서울 강남으로 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제는 무조건 한강에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구태 백제는 한반도가 아니라 북경 남쪽에 건국됐다. 그 다음에 원, 모, 색, 석, 노, 람, 상, 월지, 화, 리, 염, 포는 다 시족명이에요. 이 시족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비정을 할 때 막 이 발음이 이제 자기도 원하는 발음이 안 나오면 막 아무 데나 비정해버립니다. 온양국입니다. 첫 번째.
이 원야고 할 때 원은요, 원씨예요, 원씨. 이게 순임금의 후손들입니다. 규씨입니다, 규씨. 백도백과에 보면요, 원과 원, 5개 원이 추가로 돼갖고 이 6자가 똑같은 성으로 통용됐다는 거예요. 산동성 추성시 일대로 비정됩니다. 청간우는 그 연시형으로 발음되는데 지명이 없고 1번이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무조건 내려온다고 가설을 써버린 거예요. 임진강 상류, 파주 연천 일대로 그냥 비정합니다. 이게 뭐 발음도 없고요. 그냥 단지 1번이니까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해보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이 가설은 그냥 청구하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세 번째, 3번으로 나오는 상회국입니다. 상회국은요, 상자도 이게 뽕나무 상자인데, 성씨 고략에 보면은 염제 신농의 부인이 상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국은 산동성, 임기 담성현 일대로 보이기 때문에 상회국은 그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됩니다. 안양시 화련 일대가 상계 지명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비정됩니다. 청간우는 이것도요, 이 발음이 이게 상내로 발음돼서요, 비교 지명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3번이니까 경기 파주 연천 방면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비정을 했어요.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번호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비정해버리고. 모수국. 모와 이게 소는요, 산동 레이족의 종명입니다. 강계통 비문의 그 392년에서 396년 두 번에 걸친 공격지 중에서 모수성이라는 성이 나와요. 똑같아 한문이.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내소구는 본래 고구려 매성현인데 지금 견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수국은 고 지명인 내소국인 경기도 양주로 비정됩니다. 청간우도 똑같은 의견을 밝혔어요. 4, 5번 대석색국하고 소석색국이요. 독사방 여기어에는 하남 형양 남쪽의 경과 색 사이의 경성에서 초나라군을 격파했는데 색성은 대색성과 소색성이 있다. 두 개. 그 대색성하고 소색성이 있죠. 이들이 형과 동생의 나라였어요. 사카족들의 나라입니다. 산동 요송시에 대색이 있었고요. 제남성 북쪽에 소색국이 있었던 걸로 비정됩니다. 근데 청간우는 이거를 계로왕이 보낸 그 표문에 석의 소석산 북쪽 해중이라는 이 소석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요, 그냥 강화도 교동하고 강화도 있었다라고 비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자 하나 들어갔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 석씨도 이 석가장 일대 있었던 석씨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색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비정이 엉터리. 우유모탁국. 우유모탁국도 이 발음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하고 휴는 다 시족 명칭이거든요. 우족하고 휴족이 연합한 거예요. 우씨는 초장왕 시기에 우맹의 후손입니다. 휴씨는요, 성씨 고략에 강성 중에 휴씨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동성 조장시 일대로 비정됩니다. 청간우는 우유모탁은 고음, 우수와 유사하니까 이게 춘천이다 라고 비정했어요. 송로불사국입니다. 9번. 속과 노는 시족 명칭이에요. 소씨라는 거죠. 소씨와 노씨가 연합한 나라인데요. 백과에 보면은 속도 할 때 속은 옛날에는 소씨들 할 때 소와 같이 이렇게
그 호환됐던 해음 문자라는 겁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수리현은 순이오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이는 파주의 고칭이고요. 파주 교화 교화의 그 강 건너 김포 통진도 수이오리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현관우는 김포 수이월과 통진 벼사파이가 합쳐진 지명이다라고 비정을 했어요. 유사합니다. 일화국 일화국은 이 일자는 태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화씨들의 나라라는 거죠. 송나라가 멸망한 게 기원전 286년인데요. 그 이후에 화씨들이 산동과 안이 강소성으로 이주를 했어요. 한나라 시기 화기가 여루의 봉해기지도 합니다. 그래서 산동성 평원 일대인 덕주의 화씨 지명이 집중 분포하고요. 인근에 태양로가 있어요. 태양로. 덕주는 옛날에 태양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주로 비정됩니다. 청간우는 만 54개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 자기 그냥 가설을 그렇게 설정해버리고 마땅한 지명은 없는데 여주와 음죽 사이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일화국을 비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비정한 거예요. 11번 이게 지금 한문으로는 고탄자국으로 이게 그 발음이 됩니다만은 옛날에 이 탄자가요 연으로 발음됐다고 해요. 백도백과에서는 타는 연의 분화자로 서주의 근문에는 마스문을 붙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설문회장에서도요 연으로 발음한다. 백도백과에서 연씨는 휘성으로 오나라 개찰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개찰이 왕위를 양보한 이후에 연능으로 피해갔어요. 연능이 바로 강소성 상주입니다. 그래서 고연자국은 강소성 상주로 비정됩니다. 청간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가설을 하에 양평 일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평 일대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고리국입니다. 12번 리씨의 나라입니다. 노사에는 그 이루의 후손으로 창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루는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경 북부의 창평 일대가 그 본향입니다. 거기로 비정됩니다. 청간우는 이게 고리는 고음, 여주의 골래로 발음된다 그러면서 여주로 비정했어요. 노람국 해동역사 동이총기에 라미는 곧 풍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미하고요 풍이 즉 이 태어복희족은 같은 종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규원사화에서는 치후의 후손을 남국에 봉하고 염려홀에 자리 잡겠다 그러고 백도백과에서는 라미와 대월씨는 본래 친족관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남국은 라미로 산동성 치천현, 청도 중무계에 위치한 걸로 규정됩니다. 이게 천간우는 노람의 고음이 누라라고 하면서 음죽의 고음인 노음죽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고원국입니다. 원씨의 또 다른 나라인데요. 온양국의 원씨와 별개로 한북성 일대로 이주한 걸로 나타납니다. 랑방시 북서쪽, 즉 한북성에 원성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비정되고요. 청관우는 고원은 고음이 구지원이고 당진 우가의 고원인 우견의 고음이 음운상 연결은 안 되지만 음운상으로도 연결이 안 되지만 순서로 봐서 거기가 유력지다라고 봤어요. 막노국 18번 막노국입니다. 막노국은 막씨와 노씨의 연합국이에요. 삼국사기에는 장군 막고해가 등장을 하죠. 백도백과에서는 막씨는 전후 고향의 후손이라고 있고 하북성 임구씨의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도백과에도요 소주 말기에 하북성 임구씨 막주성의 막국이 건국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막국은 연나라에 부용하다가 연이 멸망하면서 만에 합류한 걸로 분석됩니다. 청간우는
18번 막노국하고 19번 비리국을, 이게 막노국이 두 개 있으니까 18, 19번 두 개 합쳐갖고 막노 비리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마시산하고 유사해 보이니까 마가하고 마가 유사하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충남 예산 덕산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점리비국입니다. 점리비국도요, 이 점씨입니다. 점씨. 그러니까 점씨는 위성으로 전복에 종사하던 시족이에요. 고대의 발음이 같은 첨성이라고 불렸고요. 첨국이 있었어요. 창주시 하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북 보정시 고양역에 점리촌도 있고요. 근데 청관우는 점은 고의 오자다. 그러니까 고리비국이라고 이제 보고 홍성 결성의 고인 계리로 비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그냥 고쳐버립니다. 고포국입니다. 고포국은 포시죠, 포시. 포시가 이게 포가요. 우리나라 이 박씨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 그 박씨가 이게 중국에서 발음을 할 때는요, 포로 발음해요. 포. 이게 동이족 박씨들의 나라입니다. 이 순임금이 자손이고요. 포역, 즉 부여를 건국했던 세력입니다. 이 포는 이 박의 중국식 발음이라고 했죠. 만성통보에서는요, 순중은 포판에 도읍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포판. 춘추시대 산서포국은 포의자국이다. 박씨나라다라는 뜻이에요. 진문공 중이가 망명한 곳이죠. 백두백과에서는 산동 치박시에 상구시, 포고시 고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포고가 바로 박씨로 분석됩니다. 치박시와 박흥영 일대입니다. 근데 청관우는요, 거발성이 발음이 고포국하고 동일하다 그러면서 부여로 비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고포국이 발음이 거발성으로 됩니다. 그런데 부여가 아니고요, 치박시하고 박흥영 일대로 비정됩니다. 거발성이 부여가 아니에요. 염노국은 염씨 나라입니다. 백도백과에서는 염씨는 산동반도 선주족으로요, 제국 고신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산동성 유방시 서쪽에 염가촌이 있어요. 그래서 산동성 우방시와 치박시 중간 지점을 비정합니다. 청관우는 염은 잘못된 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무라, 즉 하멸로 비정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염자가 이 시족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표기라고 주장을 한 거죠. 사로국입니다. 이 사씨도요, 성씨예요. 노씨는 아까 우리나라의 성씨 노씨죠. 춘추시대 노국은 산동성 장천현 일대에 있었고요. 사로국은 사씨와 노씨가 연합한 시족 국가입니다. 춘추 자하전 소공 2년에 공손 흑의 일족인 사씨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를 죽이려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사씨들은 정나라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나라가 위치했던 산동성 장청현으로 비정됩니다. 청관우는 미상으로 남겨뒀어요. 아마 대동 논산 일대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했어요. 1, 2국입니다. 이것도 리시죠. 리는 노사에 보면은 황제 시기에 아주 밝은 눈을 가진 이루의 후손입니다. 고리국을 창평 일대로 비정을 했죠. 그래서 1, 2국은 하북성 오련과 산서성 혼주 일대로 비정됩니다. 청관우는 1, 2국, 불미국, 지반국은 미상, 난 모르겠다 남겨두되 모두 부한 태인망명이다 라고 추정된다고 했어요. 불미국이 이게 나주인데 부한 태인망명이 말이 되겠습니까? 첨노국입니다. 첩도 성씨예요. 노는 당연히 성씨고, 정통지 시종약에 보면 정초의 주에 조씨는 첩치의 후손이다 라고 했어요. 첩치. 황제 신화 중에 첩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첩씨가 아주 오래된 성씨입니다. 노사에도 거나라의 후손 중에 첩씨가 있었다고 해요. 첨노국은 거국과 주국을 포함하는 산동 남부로 비정됩니다. 청관우는 첨노국의 첨노는 정읍의 고 정촌의 발음과 유사하다고
정읍으로 비정했습니다. 신소도국입니다. 신소도국에서 신은 크다는 뜻입니다. 클 태자. 삼국지 한전에 보면 여러 나라의 벼르빈 소도를 두어서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기신을 섬긴다고 했어요. 이 소도. 그러니까 신소도는 소도 중에서 가장 큰 소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여러 제가들이 다 서산 태안으로 비정을 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태안이 태안은 맞아요. 그런데 이 태안은 그 서산 태안에서 제사 지낸 그 역사 기록이 없잖아요. 한동성 태산에 태안이 있었답니다. 태안. 태산의 바로 밑에 또 태안이 또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중원의 봉선 의식이 거행됐던 곳 아닙니까? 그죠? 진시황이나 한무제가 다 가서 봉선 의식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태안이에요. 청관은 가장 큰 소도라는 것은 자기는 동의 못하겠다 그러면서 신소도의 고음과 고창흥덕의 고음 상량이 고음이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44번 점락국입니다. 이것도 점치라고 그랬죠. 점치는 전복에 종사하던 시족이에요. 하북 보정시 점리비국, 하북 창주 하간 첨하국 일대 점락국 이렇게 나누어서 비정합니다. 청관우는 점은 오타라는 거예요.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랍국으로 보아서 전남 장성의 고시로 비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소방국입니다. 임도 그 성씨. 백두백과는 진나라의 임읍의 지명을 번딴 성씨라고 했습니다. 임읍은 산동성 덕주시 남동쪽으로 비정됩니다. 청관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봐서 임소방국과 신은신국은 전남 광산과 나주방면이라고 추정했을 뿐이에요. 이게 나주에 있었던 건 불미국인데 신은신국을 나주에다가 비정한다. 이 엉터리인 거죠. 신은신국 운씨도 원래 성씨입니다. 성씨. 노사에는요. 전후 고향의 후예 중에서 추경이 있었는데 운씨의 시조다라고 했습니다. 통지 시정령에서도 추경의 후손들이 운국 에 봉해졌는데 하북성 운현이요. 춘추시 초에 멸망한 후에 성씨를 운이라 했다. 이게 구름운을 썼던 이 성씨들이요. 그 산동 낭야에 신은신국을 건국한 걸로 보입니다. 낭야라는 곳에 큰 낭야국이 나중에 이제 있죠. 신은신국, 신은 견지보가 있었던 곳이죠. 큰 운씨들의 새 나라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청관우는요 순서상 광산 나주다. 계속 나주 이야기를 하고. 일란국은 난씨 나라입니다. 나는 선비족 탁발씨족 중에서 소구락 성씨예요. 북위를 건국한 이 선비족 중에서 토난씨 부족이 난씨라고 했습니다. 이 선비족의 출자는 고조선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선비족 이씨들이 자기들이 동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고유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선비족과 고구려 무덤벽화가 거의 유사하죠. 장가구와 대동시 등 북경선 서북부의 일란국으로 비정합니다. 근데 청관우는 일란국이 전남 영암의 월라와 의문상 유사하다 그러면서 영암으로 추정했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월지국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영암에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영암의 월출산에 월지국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암의 홈페이지에도요, 그 영암이 월지국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해놨어요. 원지국, 원시의 또 다른 나라입니다. 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해유변은 본래 백제 원촌현인데 지금은 여수현이다 그랬어요. 원지국은 그래서 여수의 고흥인 원촌으로 비정됩니다. 청관우도 동일하게 비정했어요. 그 다음에 비리 계열입니다. 비리자 들어가는 나라는 다 부여란 뜻입니다. 비리는 불이로서 부여입니다. 다. 조선 상고사의 그 신채 선생은 비리는 부여와 불이이니 비리가 바로 부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여 사비성은 우이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올지 세력이 자리 잡은 곳이죠. 강제통 비문에도 비리성이 나옵니다. 396년에 금강유역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성이 공격당한 거죠. 부여까지. 마한 백제의 불의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충남 부여입니다. 비리국은 별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막노국과 합쳐갖고 막노비리국으로 이렇게 보고 충남 예산 덕산으로 비정해버렸어요. 감해비리국, 이게 부여국입니다. 조선 상고사에 보면 감해비리는 고막부리로 공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부여국이 아니고요. 여기는 공주입니다. 공주. 삼국사기 지리지 감계현은 본래 고막부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해비리국은요 고마로 이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공주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도 똑같이 공주로 비정했어요. 내비리국입니다. 내륙의 부여란 뜻이죠. 내비리국은 대전 유성입니다. 청간호는 나서의 대전 유성은 내비리국으로 비정된다. 그래서 같이 대전 유성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벽비리국입니다. 벽비리국을 할 때 벽은 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벼가 많이 나는 부여. 그래서 김제입니다. 김제가 벽골이죠. 조선상고사의 벽골은 백골이니 백제가 제방을 쌓았다라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벽은 벼입니다. 그래서 김제입니다. 청간에도 김제로 비정했어요. 모로비리국입니다. 모로비리국은 모씨와 노씨의 시족 연합이라는 것이고요. 백제시기의 전북 고창의 지명이 모량부리니까 조선 상고사에 노와 량, 나는 상호 호환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모두 제가들도 다 고창으로 비정. 열애비리국입니다. 열애는 석가열애의 열애를 본따서 지은 명칭으로 해석되는데요. 화순 운주사에는 투박한 석탑들이 있는데 여기 미륵불이 누워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주 오래된 그 석탑들입니다. 열애비리는 그래서 이릉부리로 화순으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도 화순 능주로 비정했어요. 초산도 비리국입니다. 초산은 이게 그 초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지명이에요. 기원전 223년 초나라가 멸망하는 후에 이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면서 사용하던 지표 지명입니다. 전북 정읍이 백제시대의 정촌현이었는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보면 정읍은 초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의 똑같아요. 그래서 전북 정읍으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는 초산대 고음과 진도 국내의 고 추산이 음운이 비슷하고 북남 위치에 따라서 진도로 비정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올지국이 그 진도 이 일대도 다 망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봉고국입니다. 그 사서 기록에 따라 의문상으로요 비정을 한 겁니다. 신봉고국. 마한의 신지 분신이야라는 기록이 나오죠. 분신, 신분. 이렇게 앞자 뒷자 바꿔진 거예요. 삼국지에는 대방군 기리형 전투에 참가한 나라가 마한 신지 격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이 낭랑 소속이라는 이유로 진한 팔국을 한족화하려고 시도를 해버리니까 이때 이제 신분고국이 대방군 기리형을 공격해서 대방태수 준이 사망하죠. 그래서 신분고국은 하북성 대방 인근 지역으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는 신분고국의 위치는 미상이지만 7번이고 또 춘천, 서울, 강남 중간이 가평 방면으로 추정된다 라고 비정을 했어요. 자리 모르고 삼국사 지리지의 웅천주의 군현이 지륵현입니다. 지륵현. 이 지륵의 중국어 발음은 찌르욕이고 자리 모르고는 그래서 충남 서산의 지곡면으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도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소위건국입니다. 삼국사 지리지의 산곤현은 본래 신촌이다라고 했는데 산곤현은 고명이 그 산곤현이었던 충남 보령시 주포면 일대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는 소위군의 고음을 따라서 이게 이제 똑같이 비정했어요. 신흥국, 삼국사기 지리지의 진현은 정현이다라고 합니다. 신은의 중국어 발음이 짠신이고 진현은 짠시안이에요. 그래서 매우 유사하죠. 신은은 그래서
대전 유성구 진장으로 비정됩니다. 청관은 이건 미상이다 했고요. 지침국입니다. 지침국은 동안 이림지역을 가리키는 건데요. 충북 음성 진천으로 비정됩니다. 지침한테 지침이 이게 진천하고 발음이 유사하죠. 일본 서기에는 백제에게 지침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음성현은 고구려 잉월과 이름이 상통하죠. 청간호는 이 지침의 침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지심현이 지침으로 예산 대응으로 그냥 없으면 그냥 한물 바꿔버립니다. 군호국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량부리로 되어 있는데 충남 청양입니다. 청간호도 청양으로 비정을 했어요. 비미국입니다. 비미국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비인현은 본래 백제 비중현이다라고 했고요. 충남 서천에 올지 세력이 지명이 올지가 존재합니다. 비미국은 충남 서천 비인면 일대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도 똑같이 비정했고요. 칠이국국 삼국사기는 유인계는 옹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금강, 옹진강을 가리킨다고 하면요. 백강은 동진강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류성의 위치는 전북 부안 또는 서천 한산으로 비정되는데 전북 부안이 유력합니다. 청간호는 칠이국의 고음은 고음하고 한산의 고우가 유사해서 충남 서천 한산으로 비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린국입니다. 아린국은 충남 서천군 일대로 비정돼요. 서천의 서는 이 군소국의 서씨들입니다. 이 서씨에 합병된 군소의 부여 세력들이고요. 그래서 충남 서천 일대로 비정됩니다. 그 청간호도 같이 비정했고요. 감해국 노사년은 간무라다. 그래서 감해는 중국식으로 간시고 간시, 간무라는 깐외로 상통해서 간무라인 전북 익산 한나로 비정됩니다. 감해국은 익산으로 비정된다고 했어요. 청관호도. 말로국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귀화현은 본래 마사령으로 메라현이다라고 했는데요. 말로국은 전북 군산 옥구로 비정됩니다. 청관호는 옥구의 고우가 마서량으로 이것도 만나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똑같이 비정했습니다. 구사오단곡입니다. 전남 장성 진원고로 비정됩니다. 근데 청관호는 이게 오가요 조에 오자로 박았고 구지지산인 김제 금부로 비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37번 불미국입니다. 불미국은 이게 한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대방주의 포연현은 본래 파롬이다라고 했어요. 파롬이 피읍하고 비읍이 호환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미가 되잖아요. 바로미. 그러면 불미, 바로가 불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미가 바로 나주 광주 일대로 비정됩니다. 청관호는 불미국은 미상으로 남겨둔다고 했어요. 지반국은 일본 서기에 보면 비리, 벽종, 포미, 지반, 이 지반이 나오죠. 그 고사가 고부의 고사부리를 가리키니까요. 지반은 인근 지역, 전북 부안 태인 방면을 비정됩니다. 청관호도 부안 태인으로 비정했어요. 구서국은 전북 고부로 비정됩니다. 정읍의 고부의 고지명이 고사부리예요. 청관호도 전북 고부로 비정했고요. 막노국은 전남 영광군으로 비정됩니다. 삼국사 지리지의 모지연은 본래 호시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청관호도 막노국은 영광으로 비정된다고 했어요. 구예국, 전남 강진으로 비정됩니다. 고예진하고 국에서가 같아요. 일본 서기에는 고예진이란 말이 나오죠. 청관호도 청관호는 구예국은 진도에서 가까운 해남 마산으로 비정을 했어요. 해남 마산도 이 월지국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른국, 전남 보성 복내로 비정됩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불이현은 백제 파브리군
이고 복성현이라고 그랬어요. 파브리에서 파는 불미국의 파로와 마찬가지로 불로 발음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성 복례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는 그 불음과 파의 의문상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게 그 번호상 보성 복례로 비정된다. 이게 뭐 맞춰버렸어요. 불사분사고 순천 나간으로 비정됩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불령군은 백제 분차군인데 나간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차군은 부사로도 발음되는데 이게 부가 바로 박다는 뜻을 가리키죠. 여기 이 부자도요. 이게 부여할 때 부자인데 이게 박씨로 부여할 때 그 부가 박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순적 박씨들이 있죠. 청간호도 나간의 고호 분차는 부사와 불사의 고음이 묘사하기 때문에 순천 나간이다 라고 규정했어요. 건마국은 저는 금마군은 본래 백제 금마저군이다 라고 해서 익산 금마로 비정을 했는데 청간호는 그 마한 제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건마국은 장애 고호 고마미지하고 유사하다 주장을 했어요. 초리국 이 초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라는 것이죠. 중국어로 초리는 추출입니다. 추리. 조조래는 주줄이고요. 고명이 조조래인 그 전남 고흥으로 비정됩니다. 청간호도 고흥을 비정했어요. 그래서 이상에 걸쳐서 만 55개의 위치를 비정해 보니까요. 이 청간호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었던 걸로 만 55개의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비정을 했는데 제가 비정을 해 보니까요. 이 산동반도 이렇게 마한 제국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한이 바로 이 제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의 대부분이 다 마한 55개국 중에 상당수가 이 산동 지역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나라가 바로 나중에 마한이 됐고요. 그 마한이 더 확장돼 가지고 이제 맨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대륙 백제가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방군에서 이게 출발을 해야 이렇게 이렇게 연안 항해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김해까지가 칠천리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그 대방이 있었다 그러면 황해도에 그럼 여기까지 칠천리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만 55개국을 비정을 해보니까 청간호 씨의 비정하고 일치하는 건 21개고요. 불일치하는 건 더 많았어요. 34개입니다. 청간호 씨는 좀 자의적으로 마한 제국 위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가설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성립 불가능한 가설인 거죠. 그리고 시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마한 채소 올지국을 목지국이라고 보고 인천에 비정하는 등 이제 좀 자의적인 비정을 해버렸어요. 평양 낙랑 대방 황해도설에 입각해갖고 한반도에다가 54개국을 다 비정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산동반도 중원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에 기초해가지고요. 축소지향적 마한을 상정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이 사대주의의 산물이기도 해요. 삼국지 한전에 방사천리에 달하는 한의 강역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55개국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시족이나 시족연합국인데 그것도 구애를 못했고요. 산동성, 하북성 일대의 대륙망한 실체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백제는 3세기 초에 북경 남쪽의 대방고지에서 건국됐던 겁니다. 대륙만이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기미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로 이렇게 기미라는 거는 소나 말의 고삐를 풀어 놓으면서 이게 이제 번을 서게끔 하면서 그냥 상호 공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륙만은 외교 정책이요 고구려보다 중호 세력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대륙 백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자강 이남 백월과 나중에 연계해가지고 대백제로 발전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